있는 거 좀 알아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시험법이가 지금 1단원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순서대로 1-1, 1-2, 1-3, 1-4예요. 그렇죠? 반대로만 1-2, 3, 1-4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랑 여기만 시험에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산속에서 연필로스티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결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길도 여기 들어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서사관에 낙가 했으니까 극갈래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극갈래는 말 그대로 극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르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희곡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시나리오, 영화 대본이죠. 뭐 드라마 대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이 안에서 나옵니다. 수능이든 내신이든. 사실 이 밖에 꽤 없긴 하죠. 요 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갈래의 일단 전반적인 특징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극갈래는 우선은 현재 진행형이라 해요. 우리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과거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일을 서술하는 거기 때문이지. 그래서 일을 독자에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보통 과거형을 많이 쓰는데 현재형을 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때 대사를 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순간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대사가 다 현재 진행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이 극갈래는 전부 다 대사로만 진행이 된다라고도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보여주기 기법이 주를 이룬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보여주기라는 건요, 소설에서도 쓰이는 개념인데요. 소설은 이제 이야기를 얘기해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대사, 말, 행동,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물의 내면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보여주기도 사용이 되고요. 또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내면을 얘기해주는 말하기 기법도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있어요, 없어요? 서술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대화로만 진행이 되고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인물의 대사, 행동, 표정 등을 통해서만 내면을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술자가 아예 없죠. 희곡이든 시나리오든 드라마든. 그쵸? 서술자가 없고 인물 간의 대화로만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을 예측만 할 수 있다는 거.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기법, 다른 말로 하면은 쇼잉 또는 간접 제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서사갈래랑도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또 그리고요, 서사갈래와 마찬가지로 갈등을 주요 사건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주동인물, 주인공이 있을 거고요. 주인공에 반하는 반동인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반발하는.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사건이 전개가 될 거고, 이게 해소가 되면서 결론이 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소설과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성의 3요소 역시 소설과 공통점이라는 거.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이 된다는 게 극갈래의 전반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서도요, 희곡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죠. 자, 희곡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게 희곡이니까요. 자, 희곡은요, 가장 큰 특징이 무대 상연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희곡은 무대 상연만이 목적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은 핸드폰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죠. 근데 연극은 어때? 내가 반드시 그 시각, 그 장소에 가야만 볼 수 있어. 놓치면 못 보죠.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서 상연이 됨으로 첫 번째로 제약이 많습니다. 일단은 시공간적 제약이 있죠. 반드시 그걸 상연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쵸? 대학로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쵸? 홍대로 가든 반드시 그걸 상연하는 시각에 그 공간으로 가야만 볼 수 있다는 거. 왜? 그 무대에서 올리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떤 제약이 있냐면요, 등장인물의 제약이 생깁니다.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죠. 왜냐? 무대의 넓이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치? 무대는 한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고 한들 단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5명 내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족한 인물 수를 채우기 위해 관객을 동원하기도 해요. 종종. 관객들한테 뭐 넥타이를 빌린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하겠죠. 그래서 관객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제약들 때문에 희곡에 여러 가지 특징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관객 동원 같은 것들. 요런 게 일단은 좀 희곡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서술자가 없는 부분 역시 당연히 공통점이니까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해설자, 서술자가 아예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인물의 대사, 표정 등을 통해서 유추를 해야 한다는 것. 자, 그래서요. 인물의 대사 다시 한번 볼게요. 희곡의 대사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인물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주고받으면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잖아. 그쵸? 또 독백도 가능합니다. 독백은 주로 어떤 장면? 내가 내 마음을 얘기할 때 나오겠죠. 근데 또 특이한 게 하나 더 있다. 희곡에만 있어요. 방백. 자, 여러분들이 아주 먼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여러분 했을 때 조금 더 어렸을 때 샤이니의 방백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들어본 사람 있나요? 모르겠어. 그쵸. 이게 아무도 샤이니도 옛날 그룹이에요. 어쩔 수 없어. 자, 어쨌든 방백은요.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짝사랑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화자는요.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짝사랑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 제가 쟤를 좋아한다는 걸 다 알아. 근데 상대방만 몰라. 그게 그 내용이에요. 방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 대사를 해요. 그럼 그 인물의 대사를 다른 인물들을 제외한 관객은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 나머지 등장인물들만 몰라. 그게 방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이걸 치는 대사를 하는 사람, 대사를 치는, 대사를 치는 인물과 관객은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 인물은 몰라. 방백입니다. 그게. 이거 결혼에 나와요. 이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관객은 아는데, 관객은 얘 내면 심리 다 아는데 상대방만 모르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독백과 대화는 서정관례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딱히 더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 밖에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지시문이죠. 이거는 뭐 등장인물의 말, 행동, 표정, 말투, 기타 등등 어떤 식으로 연기할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시문을 읽으면 우리가 인물의 심리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떤 표정으로 어떠하다는 뜻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 파악하는 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내용이 아니고 내면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인물의 내면을 파악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실제 극에서는 당연히 지시문을 볼 수가 없어요. 대본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대본을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지시문을 통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문을 통해서 내면을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훨씬 쉽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강백의 결혼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일단 작가를 좀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문학을 배울 때, 극갈래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작가가 될 거예요. 이강백이라는 사람이죠. 이강백 또는 뭐 차범석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등장하죠. 이근삼이라든가. 최근에 이근삼은 많이 등장하지 않고요. 보통 차범석 아니면 이강백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제가 군포 관내학교 시험 범위를 다 하겠는데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학교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파수꾼, 이강백의 파수꾼이 들어가고요. 결혼이랑.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강백의 작품을 시험 범위로 지금 넣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약간 트렌드인 것 같긴 해요. 최근에. 그리고 제가 어릴 때도 제가 여러분들 딱 진짜 여러분들 말할 때 고1 때든 고2 때든 매년 시험 범위에 이강백의 작품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결혼, 2학년 때는 파수꾼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스테디하게 나오는 작품이 작가니까요. 여러분들이 특징 같은 걸 좀 잘 파악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강백이라는 작가가 주로 어떤 식으로 글을 쓰냐면요.
주로 활동한 시기가 이제 현대는 아니야. 1970년대, 80년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해야겠어? 사회 풍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회를 풍자하는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희곡 작가예요. 그래서 주로 사회를 풍자해요. 근데 이게 사회 풍자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고 간접적으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절대 직접적으로 안 해요. 왜냐면 활동 시기가 시기라서, 독재정권 시기라서 직접적으로 하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화적으로 하거나 돌려 말하겠죠.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우화적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간접적도 가능하고요. 우의적, 우회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아닌 돌려 말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게 된다.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게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요.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런 비판적인 부분이 들어가고요.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혹시나 몰라서 다른 작품 중에 파수꾼은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그래서 돌려말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문제 내기 너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좀 들어가 볼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봤으니까 가볍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1학년 책에 들어있는 작품이 굉장히 길어요. 슬프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파트를 분배해서 읽어야겠죠. 자, 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볼게요. 자,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한대요. 아, 등장인물 누구 있어요? 남자 있죠. 남자 책하고 들어갈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책을 볼 건데 이야기책이 사기꾼의 이야기야. 보나마나 누구 가리키는 말이야?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책은 남자의 처지를 파악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처지를 파악하게 해주는 일종의 소재다라고 보셔야겠죠. 소품이다. 이야기책이라는 게. 자,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을 진짜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이다. 그는 부자를 보이도록 저택, 모자, 넥타이, 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린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남자는 이야기 속에 사기꾼에 대한 맞선을 보기로 했대. 즉 뭐야? 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곧 남자다라는 거죠. 굉장히 유사해. 그러니까 지금 돈은 없지만 외롭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거야. 처지가 똑같아요. 자, 남자는 맞선에서 만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인은 중간중간 등장해서 남자에게서 물건을 빼앗아간대. 왜겠어? 그치, 빌린 거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뺏어 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서 한번 결론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대략적으로. 자, 일단은 우리 늘 하던 것처럼 주제를 확인할 거고요. 구성을 확인할 겁니다. 당연히 구성은 딱 세 가지는 아니겠죠.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문체를 좀 봐야 되지만 이 공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대충 특징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 건데요. 방금 앞부분의 줄거리 읽으면서 우리가 인물은 다 파악했죠. 누구랑 누구예요? 핵심적인 인물이? 여자랑 맞아, 여자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그리고 조연으로 누가 나와요? 하인, 물건을 뺏어가는 하인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사건은 뭐겠어요? 아직 잘 안 나오긴 했지만 사건은 뭐겠어? 어쨌든 어떤 상황이야 이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맞선 중이죠. 그치? 이 사람이 지금 사기꾼이 돼요. 남자가 사기꾼이 돼요. 맞선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선을 본다라는 게 사건이죠. 이 사기꾼을 빈다는 건 무슨 말이야? 다 빌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등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배경은요? 배경은 우리가 시간
여기서 지금 무슨 계절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죠. 대충 시대적으로 이거는 현대니까. 그쵸? 맞선을 보고 사기꾼이 있고 현대겠죠. 고전 알 거 아니야. 그치? 현대입니다. 시대적으로는. 그쵸? 그리고 이 소개팅을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에? 저택이죠. 잘했어요. 저택입니다. 어느 저택. 이 저택은 본인 거야 아니야? 대여한 저택에서 하는 거죠. 그치? 자, 특징이나 주제는 다 읽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걸 제가 다 읽으면 저는 오늘 목이 금방 나가겠죠? 여러 문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침 여기가 딱 여자 5명이에요. 짝지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요.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 나연이랑 민진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 돼요? 응? 여자라서 알아서 읽으시면 돼요. 왜들 그러시죠? 이번에 넥타이가 오면서 또 나왔습니다. 네? 뭐 놀라다 못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자, 끊어볼게요. 넥타이가 내 몸에서 떠나갔대. 왜 떠나간 거야 이거? 시간 바꿔서 그치. 발에 달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정해진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회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놀랄 게 못 된대요. 그냥 시간이 지난 것 뿐이래.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빌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사실은 이 글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깨달음이죠, 남자애. 물론 빌린 걸 돌려주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소유를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한다라는 의미를 조금 추측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건 다시 나옵니다. 자, 다 썼으면 계속 읽어볼까요? 안심하십시오. 만약 대목이 떠나온 넥타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렇고 당신 어머니 꼭 재미난 보이시고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 끊어볼게요.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 이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요. 여기서 우리는 화제를 전환하는 시도를 보는 겁니다. 머쓱하잖아, 지금 괜히. 그쵸? 사기치게 들리고 갔잖아. 그러니까 머쓱해서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거야. 누굴 이용해서? 여자의 어머니를 이용해서. 그쵸? 자, 나는 어머니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대요. 계속 읽어볼까요?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키셨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시다니까 왜 그렇게 쳐다보는 것입니까? 자, 끊어볼게요. 이 맹세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앞부분에 나오는데 지금 언급이 안 됐어요. 맹세가 어떤 거냐면은 맞선 상대가, 맞선을 봤을 때, 소개팅 했을 때 상대가 빈털거리면 그냥 돌아올 거야. 그리고 부자면은 붙들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여자의 엄마가. 맞선을 보러 갈 때 나는 반드시 상대방이 빈털거리 거지면은 안 만날 거고. 그죠? 부자면은 꼭 붙잡아서 만날 거라고 맹세했다는 거죠. 자, 그래요. 그 다음. 넥타이를 그것은 관심 없습니다. 왜 빼앗기셨죠? 자, 그래요. 사실 넥타이를 남자가 계속해서 화제를 전환하려고 하잖아. 그치? 근데 여자는 여전히 넥타이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인을 쳐다보면서 하인과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렇지. 거리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게 그다지 전혀 관심 없어요. 오히려 당신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자, 여전히 뭐야? 남자는 화제를 돌리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 하지만요 저는 알았으면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야 되돌려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봐 가자. 여봐 그 가져온 거 5분만 더 빌려주세요. 자, 볼게요. 여봐, 가져와. 지금 굉장히 명령하고 강압적인 느낌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여자한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시 받으려고. 근데 막상 하이한테 가서는 뭐라 그래? 속삭이면서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굉장히 이중적으로 보이는 면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 앞에서는 막 센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작 가서는 내가 거지니까 되게 비굴하게 비는 거죠. 빌려달라고. 근데 하인이 여전히 안 된다라고 멈춰있는 상황인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딱 5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냐? 좋아 좋다고. 뭐래요 하니? 네 나도 더 잘해보려고 그럽니다. 하인이 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로? 안 했죠. 근데 여자 앞에서 둘러대는 겁니다. 이 지금. 그렇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갔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데 이제 뭐가 나와요? 관객을 끌어들이는 게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볼까요? 물론 그래요. 저 인정사는 없는 하인이 나보다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 속 좀 상하게 당한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말아 했고 저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드립시다.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신 겁니까? 자, 끊어볼게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관객한테 말을 걸면서 관객을 극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그쵸? 그래서 관객들을 이 극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동시에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등장인물의 제한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우리 이거 지금 다 관객에게 하는 말입니다. 암호 관객을 띄워서 하는 거예요. 넥타이를 매 관객에게. 이렇게 볼까요?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만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거지. 자, 끊어볼게요.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이래. 즉, 나는 당신에게 빌려서 지금 5분간 소유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야? 혹시 모르죠? 당신도 누구에게 빌려와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건지는 이거죠. 지금 뭐예요? 소유의 본질은 결국 뭐라는 거야? 빌려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군가에게서 빌린 것이라는 소유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내가 이 넥타이를 빌린 것처럼 또는 하인에게서 뭔가를 하인같이 빌린 것처럼 결국 다 빌린 거다. 내가 소유한 척 해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속해볼까요?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 시간을 주고 나는 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관객에게 말을 거는 장면을 통해서 일단은 관객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면서 조금 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관객은 곧 나잖아. 이걸 읽는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게끔 이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의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그래서 경계를 허문다는 것도 보통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문다 이런 말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남자가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돌아갑니다. 왜 급하였겠어요 여러분? 이거 천천히 가도 되는데 시간이 5분밖에 5분밖에 안 남았잖아. 1분이 좀 아깝잖아. 그쵸?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시간에 쫓기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쵸. 시간이 지나면은 빌린 걸 돌려줘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해볼까요? 어때요 이제?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자, 그럼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남자가 관객을 입힌 넥타이를 여자에게 소유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자는 누가 읽어볼까요? 정민이랑 나은이가 읽어볼까요? 몰려부터 읽으시면 돼요. 울려 정말 그래요.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 하다만 이야기 그것 좀 계속해봅시다. 하다만 이야기 누구에 대한 거예요? 그쵸, 여자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야. 그 맞선 얘기했던 어머니. 계속해볼까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을지.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쵸? 그렇죠. 나도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가 딸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해봅시다.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남북에다 상냥을 겪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쉬운 사람이 아니야? 일단 기묘한 사람이야. 그치? 그러니까 난폭하면 좀 더 상냥하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 그러면은 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같이 끼어든 결혼 생활이 쉽겠어? 안 쉽겠어? 안 쉽겠죠. 그럼 결혼 승낙을 받는 거는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어때요? 자기 이마에 손을 얹죠. 머리가 아픈 거야. 왜냐면 결혼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 어머니가 빡세니까. 그쵸? 계속 읽어볼까요? 왜 그러시죠? 일단 별건 아닙니다. 저게 쉽다고나 할까요? 뭔가 어려워서
하긴 당신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청년에 가는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흐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이야기도 당신 어머니에게서 머물고 있고. 지금 우리의 대화가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가 계속 지체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해볼까요? 용기를 내셔야 해요. 네, 어디 힘 좀 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 자, 이 말은 건 뭐겠어? 보나마나 딴 얘기 하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화제를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일종의 그 편의점 의자 타임이죠. 자, 그 다음. 말해봐요. 저 인도사에 태어났어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 그렇대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하지만 태어날 때 기분을 몰랐다고 하고 내 별명이 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덤이 뭐예요, 여러분? 덤은 뭐야? 조금 끼얹어주는 끼워주는 거. 그치? 우리가 돈 주고 정당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걸 사고 나면은 끼워주는 그런 뭔가 부가적인 거라고 봐야겠죠. 값어치 외의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네, 선생님이 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는 사랑을 주고 그리고 정말 제가 어머니를 주었고 그러니까 더 알겠어요? 정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덤덤. 아버진 덤이 태어나서 당황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잠시 다 빌린 거예요. 자, 끊어볼게요. 아버지는 사기꾼이었대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부자인 척 했대. 그럼 이거 엄마의 맞선 맹세로 넘어갈 수 있죠. 어머니는 부자면은 붙들어 거 결혼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아버지가, 이 여자의 아버지가 부자인 척 사기를 치면서 어머니를 현혹해서 결혼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태어나자마자 남자는, 아버지는 도망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유사하죠. 지금의 상황과. 지금 여자의 상황과. 자, 계속해볼까요?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네요. 그분에게 뭔가 덤이라는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저는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던 건 아닐지 아니에요. 자, 끊어볼게요. 그럼 이 여자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으로 생각해요? 부정으로 생각해요? 긍정이죠. 그러면요, 지금 굉장히 아버지의 상황이 지금 맞선 보고 있는 상대인 남자랑 유사하잖아. 그치? 그럼 이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도 여자는 남자를 미워할까, 안 미워할까? 안 미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더 나아가 이 결혼은 성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계속해볼까요? 어머님이 남편이라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게 좋아요. 왠지 홀가분하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무슨 말하셨어요? 홀로 점을 막 한다고. 자, 보게요. 그래서 여자는 일단 본인의 출생과 관련된 얘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들려줄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어머니는 분명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오히려 고맙긴 해.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 말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나요? 그냥 가슴속에 덮어두었죠. 그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한 분이에요. 자, 끊어볼게요. 이런 덤 이야기를 남자한테 처음 했대. 그러면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자신의 내면에 대한 얘기를 남자한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여자는 이미 남자에게 뭘 느끼고 있어요? 호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볼까요? 아니요, 그저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 그저 불러본 게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남자가 지금 뭔가 생각이 많아진 거죠.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남자는 일어나서 넥타이를 풀어서 그걸 빌렸던 관객을 한번 돌려준대요. 그리고 눈물을 약간 머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 두 페이지는 지호랑 태인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은 빌려드립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것은 무슨 가격일까요?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자, 그래요. 잠깐만요. 너무 크게
광고는 역시 운율 형성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그 남자는요, 빌린 걸 돌려주고 시간을 지켜, 즉 내가 가진 것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데, 그럼 아까 남자의 눈가가 젖어 있었던 건 슬픔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관객석을 거닐면서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는 중얼거린대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자에게 지금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여자만 한번 볼까요? 거기서 뭘 하시죠? 자, 그래요. 그 여자는 지금 이 얘기 들은 거야, 못 들은 거야? 못 들었어. 그럼 이거는 뭐라고 봐야 돼? 방백. 잘했어요. 그래서 관객은 다 들었어. 관객석을 거닐면서 중얼거리는 거잖아, 그렇지? 관객은 다 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누구는 몰라? 정작 상대방인 여자는 몰라. 이게 방백인 거죠. 자, 그래서 혼잣말로 사랑을 고백하고요.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도 있어요, 여자에게? 미안해하죠. 왜냐면 사귀셨잖아. 그쵸? 자, 그럼 여자가 남자한테 다가온대요. 계속해볼까요? 뭐라고 그러세요? 저 예전에 얼마 전일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난 자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품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자, 남자의 어깨 길이 좀 더 가까워진 거죠. 지금 여자랑 남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어떤 이야기 후에? 어떤 얘기 하나에 좀 가까워진 거야? 여자의 덤 이야기, 그러니까 솔직한 과거와 내면 이야기를 한 후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겁니다. 자, 그때 하인이 오죠. 위협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와요. 왜 오겠어요? 왜 와, 하인이 지금? 그냥 오지 않을 거예요. 왜 와요? 가져가서 그치? 물건 뺏으려고, 그치? 그거 관계는 다 알고 있잖아. 굉장히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인의 모습을 통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자는 두려워져요. 그렇지만 그 꼴을 여자에게 보이고 싶진 않아. 왜냐면 난 쟤한테 잘 보이고 싶거든. 호감이 있으니까. 계속해볼까요? 눈을 감아요. 자, 눈 감으래요. 여자한테. 왜 감으래요? 뺏기는 거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주는 것 같아? 부끄러워. 부끄러우니까. 걔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김종국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 모르는구나. 넘어갑시다. 자, 그래요. 계속해볼까요? 입고 입을 벌리고 있니?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그래서 하인은 남자에게 덤벼들죠. 그리고 모든 걸 다 털어갑니다. 결국 시간이 다 끝난 겁니다. 계속해볼까요? 이번엔 자신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그렇대요. 남자하고 행복해진대요. 여자는 계속 웃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돈, 많은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전해갔습니다. 뭐를 할거 못해지고 고작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 가을에다 수천 개의 이파리 들이고 나무를 돌려주고 아무 소리 없습니다. 다음에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들려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자칭의 것이고 그래도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들려주고 미안했습니다. 자, 한 페이지 앞으로 올게요. 자, 남자에 관한 한번 다시 꼼꼼하게 봅시다. 지금 나에게서 많은 것들이 떠나가고 있대. 근데 놀라운 건 아니래. 시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건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줘도 아무 소리가 없대요. 즉, 시간이 지나면서 소유한 것들이 사라지는 첫 번째 예시입니다. 그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것들의 예시인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시는 뭐야? 고양이 예시야.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냈대요. 두 번째 예시죠. 시간에 따라 소유한 것이 사라지는 것. 그쵸? 생명을 사라진 것이 생명을 소유했던 것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쵸? 자,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을 얻겠어요? 소유한 모든 것은 돌려줘야 한다는 깨달음이겠죠. 그게 바로 뭐야?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뭔가 진실한 것. 뭔가 진실한 것. 이게 바로 남자가 깨달은 소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쵸? 그래서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거고 시간이 지나면 다
돌려줘야 한다는 진정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알았다는 게 자랑거리고요. 동시에 유일한 자랑이 될 거래요. 계속해볼까요? 너무 겸손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에게 뭐 사랑거리가 없습니까? 믿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봅시다. 여자가 다시 남자와 함께 의자로 가서 핸드백을 그 속에서 얼굴만 커다랗게 찍은 사진 3장을 꺼낸대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하인이 또 시계를 보더니 모자를 가져와서 계속해볼까요? 이번에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그간데 아니므로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를 깨서 떠나갔다면 얼마나 큰 형주를 비겠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아까처럼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가 나갔다는 그런 것처럼요.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자가 보는 또 사진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이제 읽어볼까요? 이걸 좀 보세요.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부모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남자가 내 사진을 보고요. 그 와중에 하인이 모자를 가다가 뭐 가져가다 멈춰요. 그리고 사진을 들여다 본대요. 남자가 하인을 밀어내죠. 재밌죠? 자, 계속 볼까요? 얼마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뭘 봐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하인. 그렇죠? 하인한테 하는 말이죠. 왜 해요 이거? 왜 이런 말을 해요 하인한테? 사진 보지 말라고? 사진에 관심을 보이니까 보지 말라고 밀어내는 거죠. 그래요? 제가 젊으니까 그렇죠. 남자가 그래서 여자 본인 것을 들어서 여자 얼굴에 댄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신이고 네.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참 이게 옛날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2에 결혼을 한다니.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22까지.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5년 안에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그다음 여기부터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읽어야겠네요. 오케이, 이거 승원이랑 조한이가 읽어볼까요? 여기부터는? 22 꽃다운 부인이고요. 응?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응될지 어떻게 돼요? 이제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45이에요. 자, 조금 쉰 목소리래요. 즉 목소리를 통해서 시간의 경과를 표현한 거죠. 엄마의 나이에 맞게. 그다음 45 중년 부인이시군요.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이제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4살 넘었어요. 이는 푹 쉰 목소리로 시간의 경과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할머니의 나이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그래서 남자는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눈이 내려놓죠. 재미난 놀이 해봤지요. 네, 재밌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놀이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넘기지 마시고.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대요.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끝나면 죽어야 되잖아. 변한다고 해야 돼서 변한다.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야. 즉 여자에게 본인이 깨달은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여자한테 이 놀이를 해본 거죠. 이 여자도 소유의 본질, 즉 모든 소유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라는 것들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 젊음과 아름다움도 사라진다. 즉 젊은 여자가 소유하고 있던 젊은 아름다움 같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한대요. 그 사이 하인은 남자의 저고리를 뺏어서 다 뺏기고 있네요. 근데 저고리를 입었다는 게 진짜 시대를 너무 잘 알려주는 거죠.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누구에 대한? 여자에 대한 사랑, 그렇죠? 진심을 담아 여자에게 다시 청혼을 한대요. 그럼 아까의 청혼은 뭐라는 거야? 가짜 청혼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번 거는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난 이후에 진실한 사랑을 담아서 여자에게 진짜로 청혼을 한 거죠. 자, 이제 하인이 남자에게 봉투 하나 내밀고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대요. 이 쪽지가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하겠죠. 왜냐면요, 관객 입장에서는 지금 하인이 남자한테 뭔가를 줬는데 안 보여, 내용이. 근데 하인이 준 거잖아. 누가 봐도 불길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는 긴장감을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나가라고요.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지. 자, 경고문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남자가 뭐라는 거? 사기꾼.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이래. 그럼 이 남자는 주인이다 아니다?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남자의 정체가 폭로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는 부분이다 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그럼 당신 거지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남자가 자기가 거지라는 거, 빈털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도 엄마의 케이스보다 낫죠. 엄마는 모르고 연애했으니까 여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 모두 그린 것들 흔히 봤지요. 저기 조종실 떠있는 군인도 전 빛의 구름도 이 하늘 바람도 그리고 원점에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잠시 들린 겁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결국에 뭐야? 남자의 깨달음이 드러나죠.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까지 다 뭐예요? 결국 빌린 거라는 인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당연히 사물을 빌린 건 너무 당연한데 이제는 인간의 삶까지도 빌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지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장을 가져온대. 긴장되겠죠. 긴장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신고 그 구두발로 차될 것 같은 남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당연히 긴장감 조성하겠죠. 그 다음 저해 주십시오. 당신의 빌린 동안에 오직 땅만 하겠습니다. 어쩌면 좋아. 여자는 왜 어쩌면 좋아라고 해요? 여자가? 맹세됐어요? 맹세라 여자의 엄마가 있어. 고민하죠. 왜 고민할까요, 여자는? 솔직히 사기꾼인 거 알았으면 도망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미 너무 사랑하게 된 거야, 남자를. 그래서 지금 정체를 알게 됐지만 남자에게 사랑을 느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거 사실과 본인의 마음 사이에서 지금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인이 구두를 다 신었어요. 곧 차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부터는 종현이랑 윤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절대 보고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난 사진 10장입니다. 그럼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자, 끊어볼게요. 맹세는 어떻게 하시고 뭐 아직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남자는 뭐라 그래? 맹세 같은 건 모르겠고 이 사진을 보여주고 어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자,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요. 여자에게 남는 거는 사진 석장이래요. 뭐예요? 외모, 외적인 요소들은 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변한다는 거야.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다 변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외적인 요소는 시간이 흐르면 결국 변한다. 아까 소유의 본질과 유사하죠. 그 다음 슬프고 낙담해서 핸드복스가 담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왜? 왜 떠나겠어? 지금 결혼 못하는 거잖아. 왜 못해? 누구 때문에? 엄마가 이해 못해줄 것 같아. 벌써 결혼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남자가 빈털털의 사기꾼이라는 걸 알면 엄마가 허락 안 해줄 걸 알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떠나는 거야.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갑니다. 다음 잠깐만요. 여자가 남자를 외면해서 신이 뭡니까? 나를 주면서 종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앞에 지시문,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그래서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이거 악의적인 느낌을 담아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앞에 지시문이 있으니까 여자는 남자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사기꾼인 걸 알더라도, 그쵸? 그다음 그리고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니까 하나씩 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난 정색이 늘어나고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거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으니까요. 고두들 검으로 빌렸지요. 눈동 잡고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잠시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가는 거예요.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예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자, 끊어볼게요. 이거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뭐야?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여자한테는요,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줬잖아. 그럼 이번 거는 왜 관객한테 안 했어요? 관객도 이걸 이해하길 바라는 거야. 관객이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관객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석과 이런 무대의 경계를 허물면서 주제의식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있는 관객들까지 몰입하게 하는 겁니다. 이 주제에. 그래서 관객까지도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죠. 여자가 계속 외면한 채 걸어나가고 하이는 점점 더 다가와요. 사실상 얘가 가장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이죠. 여자는 남자는 계속 파탄을 낼 것 같고 하이는 다가오고 여기가 절정 부분입니다. 남자는 뒷걸음질 치고 그는 마지막으로 여자한테 말한대요. 전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려서 갑니다. 그런데 전 당신은 어떠십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럼 당신은 뭐예요? 제가 당신에게 그런 걸 빌렸을 때 그때 당신이 얼마나 어떻게 나왔죠? 아무 험하게 있었어. 너를 망가뜨렸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드렸지요. 시인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은 저를 약속하지만 그가 이 회상에서 전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줄 테요. 전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관계가 자, 끊어볼게요. 자, 여기 증인이 있대요. 아까부터 계속 누구랑 얘기를 해? 넥타이를 빌려주는 관계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둘의 사랑의 증인으로 누구를 세워? 관객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관객을 그게 참여시키며 몰입도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주제의식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래?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즉 당신을 사랑하는 건 역시 또 빌리는 거라는 거죠. 아끼고 사랑할 거래, 즉 헌신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랬다가 그 시간이 되면 돌려줄 거래. 자, 당신을 빌려서 사랑했다가 돌려준대. 그럼 돌려준다는 건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 돌려줄까? 사랑했다가? 죽을 때겠죠.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요. 뭐 죽음이겠죠. 여기서는 지금 내 인생인 건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이래요. 그러니까 그 덤이라는 건 뭐야? 소유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렇지? 빌렸다는 거. 자, 그다음 남자가 결국 무릎발에 걷어차이죠. 그리고 여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합니다. 그렇죠? 그 여자가 결국 남자의 말에 설득이 되었고 엔딩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계속해볼까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다. 그래요. 당신 아무것도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무릎발에 차이기 전에. 그래서요. 아무도 말짱한 사람과 결혼했다던데. 자, 빨리 갑시다. 제가 사랑하죠. 말짱한 타입은 누구겠어? 어머니 결혼한 사람. 아버지죠, 아버지. 근데 진짜 끝까지 사기꾼이라는 걸 몰랐죠, 결혼할 때까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극 중에서도 되게 관객을 투입시키는 요소라든가 아니면 반백 같은 장치가 있어서 되게 내기가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있었죠. 뭐였어요? 모든 것을 빌리는 것이 맞아요. 그게 소유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거의 주제는요. 일단 첫 번째는 소유의 본질이에요.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그래서 소유의 본질이고요. 또 하나 더. 뭐예요? 이 사람은 겉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충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또 하죠. 진짜 사랑을 느끼고. 여자의 어머니도 어때요? 여자의 어머니도 그냥 부자니까 결혼했지 이러고 말하는데 여자는 어때? 진짜로 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기꾼인 걸 알고도 결혼했죠. 그 부분은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의 본질과 더불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건 진정한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본질 또는 의미 이렇게 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극은요, 일단은요, 현대 희곡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굉장히 방백이라든가 관객 참여 같은 되게 장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단막극인 동시에 실험
실험극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현대극, 실험극, 단막극으로 분류가 단막극이에요. 단막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장치가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글의 특징은요, 비판적이고 희극적이다라는 건데요. 희곡이랑 희극은 다르죠. 희극은 해피엔딩이라는 뜻이에요. 잘 끝났으니까. 자, 왜 비판적이냐면요, 그냥 돈만 보고 살아가는 사회, 그런 점을 비판하는 거 나오잖아, 애초에. 그래서 진정한 소유란 무엇이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를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황금 만능주의 또는 돈만 보고 겉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이제 또 어떤 특징이 있냐, 관객의 참여라는 특징이 있었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객을 이 극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최대한 몰입을 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주제의식을 더욱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관객을 참여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등장인물과 관객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것들도 다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대와 객석 구분이 없다. 경계가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막 기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무대 장치는 아예 없어요. 특별한 무대 장치는 없되 이런 특징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고요. 이런 요소를 활용할 뿐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장치가 있다면 진짜 언급이 됐겠죠, 작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크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요소들 몇 개만 좀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일단요, 이 극은요, 여자와 남자가 등장을 해서 지금 결혼담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거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 남자의 본질은 뭐야? 사기꾼이야. 빈털털이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에게는 엄마와 할머니가 있죠. 엄마가 있고 위에 할머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엄마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빠랑 결혼했는데 아빠 역시 어때요? 사기꾼이었어. 그래서 엄마는 어때? 소개팅 나갔을 때 부자를 잡아오라라고 얘기를 해서 사기꾼이랑 결혼하지 말고 더욱 단단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맹세를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 소개팅한 여자애가 부자인 줄 알고 일단은 청혼을 받아준 거야. 첫 번째 청혼을. 근데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가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남자 스스로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서 진정한 마음을 담은 청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은요, 사랑에 빠지게 되고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헌신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 그것도 어쨌든 소유의 본질과 연관있죠. 빌려온 거니까 당연히 소중히 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는 사랑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거고, 의미, 이것도 역시나 소유의 본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누가 등장해요? 하인이 있죠. 자, 하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일단은 주인공은 아니고요, 보조적 인물이에요. 그쵸? 얘는 다 주인공들이잖아, 주연들이잖아. 자, 이 하인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일단은 물건 뺏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 그걸 통해서 기능사로 얘가 얘의 물건을 회수함으로써 이걸 보는 관객들은 얘가 나타나서 또 뺏기겠네 하면서 긴장감을 느낄 거고요. 그리고 얘와 남자가 억지와 규칙과 비중론을 얘기하는 걸 통해서 희극성을 느끼겠죠. 웃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희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물 간의 관계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인 덤의 의미만 정리하고 조금 쉬어봅시다.
덤이는요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치? 여자는 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자, 덤은요 어떤 의미라는 했죠 원래? 보너스, 서비스 이런 느낌이잖아. 원래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물건들 그냥 준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여자의 별명이고요. 왜? 여자의 엄마는 남자랑 결혼을 했지 얘를 낳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보너스로 얻게 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별명을 들으면서 작가의 소유에 대한 관점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점에서요? 어떤 점에서? 뭘까요? 그냥 주제랑 똑같아요. 모든 소유는 덤이다. 즉 모든 소유는 돌려줘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이 되는 거죠. 빌린 것임으로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 안 쓰게요? 엄마는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는 말이죠. 부자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학습활동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쉬세요.